안녕하세요. 신길중학교 교사 이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9월 원격 수업을 처음 했던 저의 수업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주생활 프로젝트라고 주제를 정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관이 반영된 주생활 문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래에 꿈꾸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주거 공간 활용에다가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수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생활 프로젝트 과정은 주거 가치관, 주생활 문화, 주거 공간 구성, 주거 공간의 활용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평촌중 학생들은 대부분 노트북을 사용하였고 수업을 하는데 가정은 2시간이었습니다. 또 e학습터, 줌을 학습 도구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제가 실습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학기 동안 원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습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또 이때 수행 100%였는데 가정이 50%였고 주생활 프로젝트는 25점 만점이었습니다. 주생활 영상을 아마도 선생님들도 많이 만드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자료를 활용하고 유튜브 내용은 광고라든지 구해줘 홈즈, 건축학개론, YTN 사이언스, 좋은 아침, 슈어스, EBS 부모, 국민 리포트 등등을 사용했습니다. 주거 실태 조사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 조사를 활용하였습니다. 편집은 밴믹스를 활용하고 영상 촬영은 현재도 OBS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주거 가치관에 대한 영상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집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살고 싶은가요?에 대해서 광고 영상을 합쳐서 편집을 했었습니다. 자동 코렌패스. 얼굴을 인식하여 현관문이 열리고 이렇게 광고를 활용해서 자신은 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시 여기는지 가치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동기유발로 가지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영상은 많이 이렇게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생활 프로젝트는 내가 살고 싶은 집 소개하기, 평면도 그리기, 주택 모형 만들기, 정리와 수납 적용하기 해서 4개의 테마를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수업을 할 때 매년 같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도 올해는 작년에 했던 수업을 바탕으로 또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했던 수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 소개하기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보는 생각을 좀 해서 내가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는 주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살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누구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겠지만 가족에 있어서 혼자 살겠다 하는 친구도 있고 부모님과 함께 살겠다 하는 친구도 있고 결혼해서 나의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살고 싶으냐, 왜냐, 또 집을 고를 때는 어떤 면을 중시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실제 사진을 2컷에서 4컷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번 줌에서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그래도 수업 전에 다시 한번 확인차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과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주제는 여러분은 미래에 어떤 집에서 살고 싶나요? 작년에는 제가 이것을 미리 생각해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했지만 수업 중에 바로 이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사진을 찾아서 발표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제 원격이 처음이어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주고 생각해 보게 하고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형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바로 할 경우에는 팅커벨이라든지 패들렛을 사용해서 바로 올려서 공유를 한다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이제 소개하는데 아이들이 그때는 아직 줌 사용법이 익숙치 않아서 도구가 각자 좀 다를 경우 화면 공유하는 것부터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첨부한 것들을 설명하고 이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나는 어디에서 누구랑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꿈에 대해서 연결지어서 발표하는 친구도 있고, 어떻게 살고 싶다, 이제 자기의 현재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또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스러워서 발표하는 경우도 여러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원주택에 대한 그런 로망도 많이 갖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그 같이 살고 있으면서 여러 세대가 이제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이제 아무래도 발표가 같이 연결돼서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평면도 그리기. 앞에서 설명한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대해서 평면도를 그려보고 그것을 구현해내는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평면도 그리기 위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서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살고 싶은 집과 비슷한 평면도를 찾아서 한번 보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집과 비슷한 평면도를 찾아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주소예요. 자, 이렇게 검색하는 방법, 그래서 평면도를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을 영상에 미리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한번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2분 정도로 넣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실제 수업에서는 이제 평면도 그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는 종이에 그리기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백지에 자신이 생각한 주거 형태를 이제 평면 형태를 정해서 백지에다 그려보고, 그리고 이제 백지에서 꼭 사각형이 아닌 다른 형태도 있을 수 있지만 사각형으로 주로 하는 것은 효율성 때문이다. 이제 면적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런 설명이 들어가면서 과정을 간단하게 1, 2분 정도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실수와 크기, 그 다음에 창과 문의 위치, 그리고 도면을 그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처음에는 백지에 그린 것을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모는 종이에 옮겨 그리면서 축척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제 크기와 같게 할 수 있도록 했고, 문은 1m로 할 수 있도록 칸 하나가 0.5cm로 정해져 있는 모는 종이를 나누어 줬기 때문에 1cm로 문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창은 자신이 원하는 크기로 하면 됐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융합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창체 시간과 교과 시간을 융합하면서 재료를 이제 지원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재료를 지원받다 보니까 그 지원받은 재료에 한정돼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거의 들지 않았었는데, 실제 그때 이 세트는 상당히 비쌌는데 저희가 준비를 한다면 종이와 우드락 정도를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재료를 제공받았을 때는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싶은 사람은 그리고 그러지 않은 경우 잘라서 오려 붙여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린 그 설계도, 평면도에 이제 바닥면에다가 우드락을 하나, 사실 이때 사용한 것은 폼보드라는 재료였고요. 이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한다면 우드락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 설계도를 붙이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바닥판에 그냥 종이에도 가능하지만 조금 평평한 것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드락을 하나 바닥에 붙여주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면에 도면을 붙이고, 그 다음에 외벽을 먼저 붙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벽을 붙이고, 이제 공간을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 가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어디에다 놓을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완성하도록 했습니다. 위에 있는 모형과 같이 꼭 이게 사각형이 아니어도 자유롭게 원형으로 만들기도 하고, 한쪽 부분만
집만 둥글게 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자유롭게 선택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는 거의 4, 50평대 그런 집을 만들었지만 걔 중에는 반에 한두 명 정도는 원룸에서 살고 싶다라는 것을 고집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관리하기도 어렵고 혼자 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치관이 뚜렷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원룸을 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대로 했고 시간의 차이는 가구를 직접 만들어 붙이게 하거나 이러면서 시간을 조금 비슷하게 끝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 저는 같이 그 평촌중에서 박경옥 선생님과 함께 좀 학년을 같이 들어가서 수업을 했는데 올해도 박경옥 선생님은 1학기 때 이 수업을 하셨는데 좀 변화를 줄 수 있었던 부분은 주고 싶었던 부분은 어디였나 물어봤을 때 외벽과 내벽의 좀 차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외벽과 내벽의 색을 바꿔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벽의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폼보드 제공된 재료로 했었는데 올해 새로 할 때는 우드락을 나누어 주어서 편안하게 문과 창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때는 다 잘려져 있는 재료였기 때문에 규격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바꿔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생활 프로젝트에서 이제 온라인 도구는 주로 이제 수업을 할 때 제가 그 제도하는 부분, 뭐 평면도 그리는 부분을 보여줄 때는 클래스캠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에는 또 제가 학교를 옮기다 보니까 클래스캠이 갑자기 준비가 되지 않고 해서 교육용 실물 화상기 앱을 이용해서 휴대폰을 활용해서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어느 만큼 1시간의 실습을 했는지 이제 보기 위해서 줌에서 자기가 한 것들을 들고 사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제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 평면도 설명은 학교 나왔을 때 하는 것이 조금 더 아이들의 그 피드백을 주기 쉬웠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온라인에서 한 반도 있고 나왔을 때 했던 반들도 있는데 온라인에서 할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잘못된 부분을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 받아서 피드백을 했는데 올해라면 이제 조금 줌을 오래 했고 그리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팅커벨이라든지 패들렛에 그날 했던 것을 바로 올려서 피드백을 바로 댓글로 써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는 지금은 또 이학습터에서 제가 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학습터 할 때는 채팅하기가 조금 더 번거로웠는데 밴드를 사용하게 되니까 바로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밴드로 보내준 것에 대해서 바로 피드백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피드백을 해준다면 그것에 맞춰서 수정해가는 과정을 충분히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수정해 나가면서 좀 더 나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와 수납 적용하기에서는 정리와 수납 실천 과정을 15분 이상 촬영해서 이제 이메일로 해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대신 15분씩 저희가 촬영한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이퍼랩스라든가 타임랩스를 활용해서 1분 이내로 보통 30초 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0초로 제출하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메일에는 느낀 점을 2줄 이상 작성해서 제출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보내온 자료들을 하나 올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정리 과정을 실제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메일에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리정돈을 했을 때 장점이라든지 정리정돈이 필요한 이유 이런 것들 수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신의 집의 상태를 보여주기 싫을 수도 있고 원래 정리정돈을 잘하는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지금 이야기했던 뭐 이제 효율적인 정리와 수납 실천하기 이렇게 영상으로 받기도 했고 1, 2, 3번 중에서 선택 과제라고 해서 2번과 3번을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더불어 사는 주거 친환경 주거 생활 실천하기 요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제 본인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또는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SNS에 올리고 자신의 SNS에 올리고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해라 했을 때 제출한 친구도 있고요. 효율적인 정리와 수납이라든지 공동주택의 생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서 쓰기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1번을 많이 선택했고 때로는 2번을 선택한 학생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 학습 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보고서 작성하는 것을 또 좋아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율로 보면 대부분이 1번이고 2번도 한 2-3명 반에 3번도 한 2-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생활 프로젝트는 25점으로 해서 4가지 주제로 해서 5점, 10점, 5점, 5점으로 배정을 했었는데 올해 한다면 제가 만약에 이걸 한다면 조금 더 높은 점수로 줘서 부담감이 가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주생활 프로젝트를 내가 살고 싶은 집 소개하기, 평면도 그리기, 주택 모형 만들기, 정리와 수납 적용하기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저의 과제는 이게 평촌중 학생들의 사례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출하고 신길중에 오게 되면서 신길중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이 4가지 다 할 수 없다 하면 그 중에서 의미 있었던 부분을 골라서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달라진 점이 올해는 전부 다 그 와이파이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학습 환경에 맞으면서도 등교를 하든 원격으로 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수업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미, 가급적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삶과 연계해서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